강릉시가 컨테이너 전용 부두 신설 등 5개항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동해 지역에서 물동량 분산으로 동해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호수에 조성된 3일 만세탑과 독립운동 상징물들 옆으로 친일 작곡가의 노래가 흘러나와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삼척에서는 폐교를 활용한 리조트 조성과 마을 게스트하우스 조성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올리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가 컨테이너 전용 부두 신설과 컨테이너선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5개항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항 개발을 놓고 인근 지자체인 동해시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이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는 김홍규 시장의 공약인 5개항 개발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담 부서인 항만 물류과를 신설한 데 이어 인근 영동 에코발전본부의 발전용 연료인 우드펠릿을 고정 화물로 유치하기 위해 협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물량을 저희가 5개항을 통해서 영동 에코파워의 발전 재료로 저희가 납품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5개항 개발의 골자는 장기적으로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만드는 건데 올해 상반기에 기존 부두를 활용한 컨테이너선 정기 취항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를 두고 인근 지자체인 동해시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물동량 확보 등의 문제로 동해항 정기 컨테이너 항로 취항이 녹록지 않은데 물동량이 분산되면 앞으로 항로 취항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신경 쓰이는 모습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도내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 활성화와 신항 개발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강원경제인연합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5개항 개발과 관련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고 동해시 의회 임시회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동해항이 그 러시아 물량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만 하겠습니까? 5개항이 생긴다면 그쪽을 거기다 뺏기지 않을까요? 동해 신항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20km도 안 되는 그런 곳에 또 다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떤 국가적으로도 중복 투자이고요. 또 효율성을 낮추는. 동해항에서는 지난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 정기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했다가 물동량 부족과 하역시설 미비로 도중에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을 오가는 컨테이너 항로 취항을 추진하며 MOU까지 체결했지만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동해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정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을 위해 동해시가 현지를 방문하는 등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릉시가 5개항의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합니다. 이번 용역은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와 비용 등을 분석해 경제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2025년 해양수산부가 수립할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4억 9천만 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도내 103개 조합장 선거에 268명이 등록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릉 9개 조합에 20명, 동해 3개 조합에 7명, 삼척 8개 조합에 17명, 양양 7개 조합에 17명 등 도내 103개 조합에 268명이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고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MBC 강원영동이 보도한 태백시장의 모친 부고장 무작위 발송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이상호 태백시장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태백시장 비서실에서 시민들에게 고의로 무작위 발송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도 만약 사실일 경우 경조사의 통지 제안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시장 개인 계좌번호가 적힌 모친 부고장이 시민들에게 퍼진 것에 대해 비서실에서 시장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임의로 전파한 것이라면서도 본인 불찰이며 송구스럽고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지 경포호수에는 3.1 만세탑과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이 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힘썼던 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장소인데요. 그런데 이곳에 친일 작곡가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즈넉한 경포호수 앞에 한 비석. 버튼을 누르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이 음악은 홍남파 작곡의 사공의 노래. 노래를 흥얼거리던 관광객들은 비석에 새겨진 작곡 홍남파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강릉 가는 배 뭐 이런 가사가 있어서 아마 이 노래를 선택한 것 같은데 참 아쉽기는 해요. 사실 친일파를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가 되니까. 홍남파는 일본의 대국가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사상 전향서를 쓰고 친일파 이광수와 함께 일장기를 날리면서 복누릴 국토를 만들자는 내용의 곡 희망의 아침을 작곡한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이 사공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경포호에는 강릉 독립운동가들의 흉상과 3.1 만세운동 기념탑 그리고 소녀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홍남파 작곡가의 사공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12명의 독립운동가들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친일 작곡가의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쉬움을 표합니다.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장소에서 왜 친일파가 작곡한 곡을 이렇게 비석으로까지 해놓았는지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조상들이 일제강점기에 겪었던 일을 생각하며 이 기념탑을 만들었다며 이 장소와 맞지 않는 음악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본 놈들이 칼로 이래서 이 배, 그놈들이 그렇게 잔인했다 하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친일파가 작곡한 그런 노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건 저희들도 후손으로서 볼 때 그건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취재가 시작되자 강릉시는 음악 목록에서 사공의 노래를 삭제하고 비석에 새겨진 친일 작곡가 홍남파의 이름도 지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역마다 학령 인구가 줄고 학교들이 계속 문을 닫으면서 폐교 건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척에서는 폐교 건물을 활용해 리조트 시설로 바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알록달록 색동옷으로 바꿔 입은 학교 건물. 아이들이 뛰놀던 운동장 둘레에는 별채 숙박시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래 교실이던 곳은 침대와 가구들이 들어와 게스트하우스로 바뀌었습니다. 2012년 문 닫은 삼척시 가곡면 풍곡 분교가 리조트로 변신했습니다. 지자체가 모두 35억여 원을 들여 숙소와 목공예 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오는 4월부터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풍곡 초등학교를 이제 다시 되살려가지고 고객들이 왔을 때는 만족하고 갈 수 있는, 또한 또 여기에도 능이나 송이가 또 유명하니까 먹거리나 모든 체험을 한번 즐길 수 있는. 약 50km가량 떨어져 있는 삼척시 노곡면의 노곡분교. 이곳 노곡분교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 개교해 지난 2016년 폐교한 뒤 방치되었지만 삼척시가 이곳을 리조트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소멸 대응 기금 33억여 원을 들여 폐교 건물을 사들인 뒤 이색 리조트로 꾸며 관광객들을 끌어모은다는 구상입니다. 교실은 숙소로, 교무실은 식당으로 바뀌고 운동장에는 야영장과 물놀이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교육당국과의 매입 협상이 순조롭다면 내년 상반기쯤 사업이 시작돼 2025년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그리고 잘거리가 복합된 작지만 알찬 특화된 리조트로 조성을 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대응하는 데. 지난 40년간 문을 닫은 학교는 강원도에서만 479곳. 이 중에 지자체와 주민에게 팔거나 부동산 등과 교환해 폐교 건물을 처리한 곳은 276곳입니다. 또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직접 활용하거나 민간에 빌려줘 문화복지시설과 소득시설로 쓰는 곳이 149곳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10%가량 되는 54곳이 그냥 버려져 있고 올해 들어서도 5곳이 추가로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는 학교를 활용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기대만큼의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대구시를 시작으로 지하철 무임 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갈수록 늘면서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도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어 고령층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에서 65세 이상 버스 무료 승차 제도를 도입한 건 민선 7기 때였습니다. 지난해 5월 어버이날부터 시행됐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 1년도 안 돼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화두를 던진 건 춘천시의회 김영백 의원입니다. 버스 무료 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고 제안한 겁니다. 2030년 되면 한 명이 4명까지 부양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 미래 세대, 우리 후 세대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될 것 같습니다. 버스 무료 승차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춘천시 예산 2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올해는 요금도 1,700원으로 300원이나 오르고 65세 이상 인구도 3,000명 이상 늘어나면서 예산이 2배로 증가한 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낮 시간대 시내버스를 타는 이용자들은 주로 고령층이 많습니다. 그만큼 투입되는 예산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천시도 버스 무료 승차를 축소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70세로 올리면 반발이 클 것이고 그렇다고 단계적으로 상향하면 70세까지 올리는데 10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연령은 65세 그대로 두고 횟수를 현행 20회에서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냐, 횟수를 줄일 것이냐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70세 연령 상향에 동의하는 고령층도 저소득층 지원은 계속돼야 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우려합니다.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60대야.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과 당국의 대책. 버스 무료 승차 제도가 시행 1년도 안 돼 수술대에 오르면서 춘천 시내버스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강원도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오늘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난방비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 규모는 483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을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합니다. 또 거치 기간 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해 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의사 인력난으로 응급실을 축소 운영 중인 속초의료원이 연봉 4억 원대 처우를 내걸자 최종 3명이 지원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